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이분과 함께 환경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심각하고요. 환경정책이 어디로 가는 건지. 지속가능 발전연구센터. 이름이 어렵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이신 김혜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아무 데나 보세요. 네. 난 사람 보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 하여튼 나날이 옷을 보니까 날씨가 추워졌구나. 맞아요. 이것도 추워요. 지금. 예. 여의도는 특히 더 추운 것 같아요. 여의도 칼바람 유명하죠. 여의도 여의도의 그 건물 숲 사이사이로 예. 불어오는 칼바람 맞으면 진짜 춥습니다. 그린킴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번 중에 보고 있습니다. 장윤선 기자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깡수님께서 짜라란 일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댓글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공부하는 마음으로 김혜정 대표 모시고 늘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현안이 많아가지고 30분간 콤팩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요, 갑자기 일회용품 종이컵,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네. 요거 그 이제 금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철회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일회용 종이컵으로 다시 마실 수 있게 되고 그동안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회용 컵이나 뭐 이런 걸 마셔야 되고. 네. 손님 일회용 컵이면 나가세요. 여기 안 돼요. 나가세요. 카페에서 그랬죠. 네, 카페에서 일회용 컵 안 돼요. 나가세요. 이거였는데 네. 이거 바뀌면 어쨌든 일단 소상공인들한테는 괜찮습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말 갑자기 네. 원래 이거 작년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을 사용 금지하고 네. 그다음에 제과점 뭐 이런 쪽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그 젓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같이 금지하면서 제과점 같은 경우는 비닐봉투를 못 사게 했어요. 편의점에. 맞아요. 그런 거를 편의점. 네, 편의점하고 제과점에서도 빵집, 맞아요. 네, 예. 비닐봉투 못 쓰게 해서 우리가 뭐 일상에 다 예. 다니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시행을 이제는 정말 계도 기간이었는데 1년 네. 동안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시행하는 기간 보름을 앞두고 갑자기 이 계획을 철회를 했죠. 근데 환경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또 짐을 지우는 건 너무 부담되니까 네. 이 규제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일회용품 저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철회한 거예요. 예. 그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을 해야 할 환경부가 그 핵심 과제를 철회하는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사실 그 플라스틱 빨대는 반환경적이고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이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종이컵에 마시는 것보다 네. 그래도 그냥 머그컵? 머그컵에 마시는 게 그 유리컵에 마시는 게 훨씬 더 네. 맛있다? 그렇죠. 커피의 풍미가 난다? 저만의 그 느낌적인 느낌인지는 종이컵은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문제도 많아요. 컵의 문제도 있지만 네. 제가 뭐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이 종이컵이 예. 플라스틱 코팅 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왜냐하면 종이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면 물이 다 새 나갈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사실 말이 종이컵이지 예.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안 새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우리 여태 왜 그런 생각 식당에 없이 그냥만 가면 마셨네. 작은 컵 있잖아요. 예. 그걸 뭐 저평량 작은 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공식적인 용어는 그건 금방 그거는 물에 젖어요. 안에만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조금만 지나면 허물허물해지. 흐물흐물해져서. 그런데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들어간 이런 그 뜨거운 음료컵은 커피. 양면이 코팅돼 있어요. 안팎이. 그래서 사실은 그거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컵이에요. 네. 플라스틱이 녹으면 뭐가 나오죠? 환경 환경 호르몬 호르몬이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동안 환경 호르몬과 함께 커피를 마셔왔군요. 참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 대략 그래서 사실은 종이컵은 음.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네. 또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환경부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뭐 이런 로드맵도 발표를 하고 네. 또 법률 개정도 해가지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하자라는 캠페인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예. 왜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후루룩 바꿔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계도 기간 끝나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꾼 거는 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총선용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네. 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보니까 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 모든 지자체라고 할 수 있죠. 계도 기간이 11월 23일로 끝이 나면 이제 11월 24일부터 벌금 부과된다. 카페나 식당에서 네. 일회용 컵 사용하고 또 뭐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거를 사용하면 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뭐 카드 뉴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왔어요. 네. 환경부도 지난 9월까지 뭐 또 전국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앞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정말 돌연 갑자기 이런 정책 발표를 한 것은 뭐 다른 걸 뭘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거 말고는 계획이 안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전국의 지자체들은 네. 아마 그동안에 그 계도하고 또 이 시행에 앞서서 쓴 홍보 예산도 엄청 날 그렇죠. 거예요. 뭐 다회용 컵을 써라 뭐 그런 캠페인도 하고 서울시는 아예 그런 걸 사회적 기업하고 협력해가지고 캠페인 사업도 하고 막 별거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이제 종이 빨대로 되는 거가 네, 네. 법으로 되니까 네. 과태료 부과되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업체 그 사람들 큰일 진짜 났네. 정말 큰일 난 거죠. 그 다 망하게 업체들 생겼네요. 네, 그 업체들 엄청난 타격 받고 네. 그리고 뭐 그 빨대가 뭐 불편하다. 불편하죠. 네. 그 환경부는 뭐 그게 비용이 2.5배 비싸서 안 된다 이런 막 그 말하자면 이유를 내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제도를 실행해 나가면서 계속 그런 점들이 보완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기술도 발전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종이 빨대를 만들려고 하는 업체 지금 난리 났고 그리고 또 이걸 사놓은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과 보름 전이니까. 그럼 어떻게. 아유 진짜 화가 확 나네. 네. 예? 도대체가 무슨 정책의 일관성이 있든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도 정부가 그렇고. 지금 원래 사실은 법은 2021년 12월에 네. 이 종이컵 사용 금지하는 법률이 예.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원래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부가 뭐 혼란을 초래하는 걸 막고 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 해서 사실 계도 기간은 정말 벌금을 부과하기 전 단계인지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해온 거잖아요. 네. 이행을 하면 되는데 네. 갑자기 정책을 철회한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갑자기 제가 중국 살다 왔잖아요. 네. 다시 중국에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예고가 없어요. 어떤 정책을 하면 그날로 시행이에요. 그래서 야, 이 나라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그날 딱 결정해서 바로 통보하고 네. 통보하면 아니 이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반론권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보니까 뭐 갑자기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국민적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럼 이분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 거며 사실은 막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우빠님이 취재 편의점 대박 나세요 하셨고요. 이남경님은 처음 올려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남경님. 네, 깡수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영광입니다 하셨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악마 군단장님께서 링크 타고 왔습니다. 장인성 기자님 대박 기원합니다. 예, 함께 대박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키님 괜찮으신 거죠? 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지 갑자기 궁금해져요. 뭐 소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기 빠른 쾌유를 빕니다.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정책이죠. 종이빨대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착해요. 아니요, 사실 정부가? 국민들은 일회용품 규제하는 거에 거의 8, 90%가 찬성하고 있어요. 네. 사실 오히려 환경부가 지금 이 일회용품 그 사용 금지 규제를 풀기 위해서 만난 거는 국민들의 의견은 안 듣고 다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뭐 카페, 뭐 프랜차이즈 대표 이런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아 그분들에게 뭐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이게 빠른 회전을 하려면 다회용 컵그 언제 설거지하고 언제 다 하냐 빨리빨리 이제 회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비닐봉투 같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시장 같은데 특히 재래시장 가면. 예, 예.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엄마들 장 볼 때 아이 됐어요. 장바구니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비닐봉투 많이 주면 아이 그만 주세요.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사실 이 종이컵 금지조처 이게 바뀐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원래 우리가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건 2003년도예요. 어휴, 그렇게 오래됐나요? 2003년도에 네. 이제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래서 종이컵을 사용하면 뭐 보증금을 내고 종이컵을 쓰게 한다든가 뭐 이런 맞아요, 제도를 맞아요. 시행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2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은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거의 문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정말 완전히 국민 속에 뿌리 내렸겠죠. 그런데 지금 정책도 MB 따라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규제를 폐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회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회용품을 뭐 카페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거를 규제를 하는 거를 제도를 완전히 풀었어요. 네. 사실 그 이명박 정부가 되기 전에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했으니까 네. 2003년 이후에 매장에 그때는 또 매장 규모에 따라서 그걸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종이컵 쓰고 있으면 막 신고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잘 예, 인식이 안 되고 예, 그럴 예. 때.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거를 규제 해제를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5년 사이에 4배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정착된 환경 정책을 네. 이명박 들어오면서 다 규제 완화를 해버린. 예. 그래서 5년 만에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량이 4배가 늘은 거예요. 네. 종이컵 그 일회용컵이. 예. 그래서 또 다시 이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 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네. 로드맵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21년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네. 근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렇게. 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게 일관된 신호를 주지 않고 그렇죠. 이랬다 국민들도 저랬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부에서 또 규제 완화를 해버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해가지고 없어요.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바로 엊그제까지 카드 뉴스를 낸 지자체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민재님께서 김혜정 대표님 응원합니다. 장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시청 중입니다. 편의점 본사 제작진 여러분께도 응원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정민재님. 예. 깡수님께서 아이스 음료는 괜찮지 않나요? 소중아님께서 확 화가 나네요. 동감합니다. 아이스 예, 음료 박혜정님도 플라스틱 응원 병에 주셨고요. 이진희님은 독재로 가는 나라. 곽은희님께서는 저는 장윤선님의 찐팬입니다. 저는 곽은희님의 찐팬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댓글 많이 주시네요. 최미아님께서 환경부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고요. 보스 눈치만 보고 밥벌이만 하는 집단이네요. 하셨습니다. 예, 분리수거 반대인가요? 나라가 망조다. 장윤석 기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2016년 늘 열심히 박정호 기자님이랑, 예, 박정호 기자 아까 봤어요. KBS에서. 예. 네, 탄핵 때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텀블러, 이제는 문화라는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찌됐든, 사실은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정책의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품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네. 라는 게 규정이 되고 그 정책 방향이 계속 되면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어머, 이 나라는 이렇게 쓰레기 관리를 하네.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를 이렇게 하네. 와, 이 나라에서 배울 게 많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중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기는 예컨대
그 뭡니까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정말 한 더미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또 그 옆에서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엄마들은 그런 걸 못 견디니까 그런 데 가면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다 치워주고 막 앉고 막 이런 식인데 여하튼 저는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